새벽 2시 응급실 복도에 들것이 밀려 들어왔다. 정은의 배를 붙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다. 뒤에서 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다. 바닥을 치는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단 몇 시간 전 정은은 마당에서 김장 양동이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새벽 공기엔 김칫소 냄새가 가득했고 말순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손을 휘젓고 있었다. 정은은 배를 감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응급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다. 세진의 이름. 말순의 손이 굳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순의 얼굴이 무너졌다. 세진도 같은 밤 같은 이유로 병원에 왔다고 했다. 서늘한 침묵이 복도 위로 길게 이어졌다. 말순은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두 딸에게 동시에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문틈 너머로 정은의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말순의 손끝이 흔들렸다.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걸까? 그 답은 이 병실 문 뒤에서 곧 드러나게 된다. 부엌 창문은 손가락 2마디만큼 열려 있었지만 김치 양념 냄새는 이미 벽틈과 나무 서랍 안까지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이 뒤섞인 그 냄새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와 속을 뒤집어 놓았다. 정은은 빨간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아 있었다. 손끝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손톱 밑으로 양념이 파고들어 따가웠다. 오래된 형광등 아래에서 양념은 검붉게 빛났고 그 빛깔은 마치 말라붙은 피처럼 보였다. 배가 단단하게 당겼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작은 의자에라도 한번 걸터앉고 싶은 마음이 혀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멈춰 있어? 절인 배추 저기 산처럼 쌓여 있는 거 안 보여?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빠른 말투에는 기다림의 여유 같은 건 없었다.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싱크대 옆을 봤다. 노란 절인 배추가 커다란 포대에서 풀린 채 겹겹이 올라가 있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였고 그 무게는 눈으로만 봐도 짐작이 갔다. 말순은 고무장갑을 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속 넣는 게 손맛이 있어. 내가 하면 너무 세게 눌러서 배추가 찢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 맡아. 정은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다시 대야에 넣었다. 차갑고 미끈한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다. 양념을 한 줌 쥐어 배추 속에 깊게 밀어 넣으려 할 때 허리 아래로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내려왔다. 정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을 참으며 배추를 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통증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말순은 바로 뒤로 다가왔다. 정은의 어깨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휴, 그것도 힘들다 하는 건 아니지? 임신했다고 너무 유난 떤다 소리 듣기 좋아?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다시 손을 움직였다. 말순은 찬장 위를 뒤적이다 말고 다시 말을 던졌다. 나 때는 이보다 더했어. 시집와서 김장 한번 잘하면 어른들 인상 좋아지는 거지. 그래야 애 낳고 나서도 도와주는 법이야. 정은의 손등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여 배추를 다시 집었다. 양념 묻은 손가락이 떨렸다. 말순은 그걸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이렇게 양념이 적어 보여? 눈으로 봐도 싱거워 보이는데. 정은이 배추를 뒤집는 손동작이 조금 흔들렸다. 배가 안쪽에서 서서히 당기며 한 번씩 방울처럼 조여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가 단단하게 굳었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말수는 그것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 좀만 더 하면 되잖아. 배추는 아직 많이 남았고 오후에 안 끝나면 밤 늦게까지 해야 한다고. 정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겨울 바람보다 차갑게 식은 주방 공기가 배 위로 스며들었다. 어머니 잠깐만 앉아서. 말순이 바로 말을 잘랐다. 앉으면 못 일어나. 배불러도 해야지.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더 힘들어. 정은은 양념 묻은 손을 다시 배추 속에 밀어 넣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간격의 통증이 서서히 규칙을 잡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순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말순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다. 아, 그리고 시누이들 온대. 반찬도 좀 해야 한다. 김장하면서 반찬할 줄도 알아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기본이 없어, 기본이. 정은은 대답 대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 소리를 들은 말순이 곧바로 말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보소. 누가 듣기라도 하면 오해하겠다. 그 말이 다시 정은의 몸속으로 내려앉았다. 마치 무거운 익힌 배추가 배 위에 턱 얹힌 것처럼. 해가 기울어가며 부엌 형광등의 떨림이 더 두드러졌다. 그림자가 싱크대 아래로 길게 늘어지고 정은의 얼굴은 부엌 한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떠 있는 듯했다. 절인 배추는 절반도 줄지 않았다. 정은은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있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저려왔다. 허리는 끊어질 듯 당겼고 손목은 무감각했다. 말수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다. TV 소리에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고 정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양념을 배추 속에 밀어 넣었다. 그러다 말순이 갑자기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정은아, 그거 끝나면 배추 씻고 물 빼고 양념 발라놓은 거 김장독에 옮겨 담자. 나 혼자 하기엔 무겁다.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허리 아래로 강한 압박이 밀려왔다. 숨이 턱 막혀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배추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말순이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휴, 왜 이렇게 손이 느려? 배추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정은이 허리를 짚었지만 금방 손을 떼야 했다. 통증이 손끝까지 전달됐다. 저 좀 어지러워서. 말순은 의자를 끌고 오면서도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허리 좀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그럼 나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겠니? 정은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는 순간 허리가 접히면 더 아플 것 같아 그저 싱크대를 두 손으로 잡고 버텼다. 그러다 갑자기 배 아래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정은의 숨이 멎었다. 양념이 묻은 손이 공기 속에서 떨렸다. 바닥이 살짝 기울어진 느낌이 들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정은이 바닥에 손을 짚으며 무릎을 굽히자 말순이 다가왔다. 아니, 설마 배? 정은은 목소리가 안 나와 고개로만 내라고 흔들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말순이 급하게 손으로 정은을 부축했다. 큰일 났네. 이 시간에 택시는 잘 잡히려나. 정은은 배를 감싸며 낮은 신음만 냈다. 통증 주기가 점점 일정해지고 있었다. 병원 가자. 빨리 일어나. 정은은 일어설 수 없었다. 다리가 떨고 허리가 끊어질 듯 당겼다. 말수는 부엌 바닥에 떨어진 양념을 한번 보고 정은을 한번 보고 우왕좌왕했다. 아유, 진짜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고. 그러면서도 말순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허둥거림이 섞여 있었다. 정은은 그 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 같은 것. 불빛이 흔들리고 정은의 시야가 잠시 흐려지며 그 순간
말순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일어나. 병원 가자. 정은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다리 사이로 따끈한 무언가가 스르르 흐르는 느낌이 났다. 말순이 그걸 보고 얼굴이 굳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 정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갑게 엉덩이를 밀어 올렸다. 말순은 얼른 휴대전화를 꺼내 택시를 부르며 말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쩌나. 그러나 그 말투엔 미안함보다 당황이 더 많았다. 부엌 천장 불빛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은은 그 아래서 숨을 짧게 몰아쉬며 바닥에 앉아 있었다. 양념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다. 말순이 급히 불러 세운 택시는 골목 입구에 삐걱거리며 멈췄다. 기사도 상황을 알아챘는지 뒷좌석 문을 급히 열었다. 어서 타세요. 산모분 맞죠? 정은은 말순의 부축을 받았지만 올라타는 동작조차 버거웠다. 발을 들 때마다 뱃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는 압력이 쩍하고 무언가 벌어지는 듯한 감각을 일으켰다. 말순은 다리를 덜덜 떨며 앉아있는 정은 옆에서 허둥지둥 말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내가 좀만 더 살폈어도. 하지만 말순의 얼굴엔 후회와 당황이 엉켜 있었고 정은은 그 말이 위로인지 변명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정은은 창문에 고개를 기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다음 진통이 밀려왔다. 아! 정은의 입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숨이 새어나왔다. 허벅지 근육이 저절로 뭉치며 몸이 말렸다. 손톱이 자석 가죽을 긁었다. 말순은 의자를 툭툭 치며 택시 기사에게 소리쳤다.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산통이라니까요. 기사도 눈치를 봤다. 최대한 해볼게요. 하지만 과속 단속 많아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연락은. 말순은 벌써 휴대전화로 남편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여보, 지금 정은이 양수가 터져서 아니, 김장하다가 내가 보긴 아직 멀어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은은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김장하다가 아직 멀어 보였는데 내가 보기엔 그 모든 조각들이 정은의 머릿속에 서서히 가라앉아 들러붙었다. 통증 사이사이에 이상하게 선명했다. 창밖엔 초겨울의 저녁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가게 셔터가 내려지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서 색색의 패딩을 챙겨 입는 모습이 보였다. 정은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자신만 이 작은 차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또 다른 진통이 시작됐다. 정은의 두 손이 본능적으로 어딘가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허공을 흔들다가 창문 손잡이를 힘겹게 움켜쥐었다. 아! 짧지만 깊고 폐 끝에서 끌어올린 소리였다. 말순은 그제야 분명한 공포가 올라오는 듯한 얼굴로 정은을 붙들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한다. 하지만 말순의 손끝도 함께 떨리고 있었다. 정은은 눈을 감았다 뜨며 자신을 붙잡았다. 배가 단단하게 굳었다가 풀리는 순간 식은 땀이 한 줄기씩 흘러 턱 끝까지 내려갔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정은은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충격을 느꼈다. 말순이 앞좌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듯 말했다. 아니, 왜 서요? 산모라니까요. 기사도 답답했는지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신호 어기면 위험해요. 금방 갈 거예요. 그러나 정은에게는 금방이라는 시간이 오래도 오래였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또 하나의 진통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더 규칙적이었다. 더 깊었다. 배 아래쪽이 쪼개지듯 아팠다. 정은은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깨질 듯한 숨을 토해냈다.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말수는 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손에는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고스란히 있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정은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할 여력조차 없었다. 승용차가 병원 진입로에 접어들 때쯤 정은의 시야는 이미 흐리고 진해졌다. 귀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웅웅 울렸다. 택시는 병원 입구에서 급히 멈춰섰고 말순이 먼저 문을 열었다. 간호사, 여기요. 산모, 양수 터졌어요. 정은은 택시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두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다. 말순과 간호사가 양쪽에서 붙들어 부축했다. 그리고 병원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정은은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이제 더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들어서는 걸 느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공기 자체가 달랐다. 밖에 혼란스러운 바람과 달리 병원 안은 지나치게 안정적일 만큼 차가웠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냄새는 플라스틱과 소독약이 뒤섞인 익숙한 향이었다. 하지만 정은은 그 모든 걸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그저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간호사 둘이 정은을 휠체어로 옮겨 태웠다. 양수 언제 터졌어요? 말순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 전에요. 거의 집에서 나올 때쯤. 진통 간격은요? 말순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은이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했다. 짧아져요. 금방 또 와요. 간호사가 바로 알아들었다. 간격 짧아졌으면 바로 분만실 들어갑니다. 수축 강도 체크하고 진행 상황 볼게요. 정은은 휠체어가 움직일 때마다 뱃속이 울리는 느낌을 견뎠다. 복도 조명이 지나치게 밝아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기계음, 누군가의 울음소리, 카트 굴러가는 소리 같은 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덩어리처럼 들렸다. 정은은 진통 사이 불연속적인 호흡으로 말을 꺼냈다. 저 남편은 말순이 곧장 말했다. 오고 있어. 길이 막힌다고 금방 온대. 그러나 말순의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려 있었다. 그 흔들림을 들은 순간 정은은 자신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걸 예감했다. 분만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말했다. 산모부는 안쪽으로,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세요. 말순이 얼어붙었다. 저 들어가서 같이. 분만 진행 상황 보고 책임 간호사 판단 후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일단 대기 부탁드립니다. 문이 닫혔다. 말순은 손가락을 가볍게 움켜쥔 채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 표정에는 죄책감,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 뒤섞여 있었다. 분만실 안 정은은 침대로 옮겨졌다. 진통이 밀려오면 몸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수축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감고 말했다. 호흡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호흡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정은은 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배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파동이 숨을 막았다. 너무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차분하게. 지금 자궁문 많이 열리고 있어요. 산모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정은은 머리를 뒤로 젖혔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양념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었다. 진통이 다시 시작됐다. 파도처럼 첫 번째가 지나가기도 전에 다음 것의 그림자가 바로 뒤에서 덮쳐왔다. 정은은 숨을 삼키며 침대 난간을 꽉 잡았다. 하아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와 시트까지 번졌다. 간호사가 분만 준비를 하며 말했다.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정은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진통이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절벽 끝에 선 것 같았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떨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순간 분만실 밖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진행 상황 보고 듣고 왔습니다. 산모분,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은은 그 말이 희미한 빛처럼 들렸다. 지금 이 고통의 터널 끝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다음 진통이 또다시 더 세게 밀려오고 있었다. 정은은 눈을 감았다. 벼랑 끝에 몸을 끌어안듯 모든 근육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말순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딸 박세진의 이름이 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나 병원이야.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세진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운 톤이 아니었다. 눌러 담은 울음이 목 안에서 옴살거리는 소리였다. 병원? 너도 왜 병원이야? 말수는 무의식적으로 복도 벽을 손으로 짚었다. 세진이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도 터졌어. 말순의 얼굴이 굳어갔다. 뭐가 터져? 양수, 나도 터졌다고. 말수는 몸을 잠시도 움직이지 못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목을 조여왔다. 세진이 말을 이었다. 아이 아빠 출근해서 나 혼자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왔어. 나도 오늘 못 버틸 것 같아. 말수는 입술을 떨었다. 병원 복도에서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정은이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온 시각. 세진도 같은 일로 병원에 있었다는 것. 그 진실이 말순의 귓가를 서서히 덮었다.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세진아, 엄마가 금방 갈게. 엄마가 지금. 세진이 격하게 말했다. 아니, 오지 마. 정은 언니 먼저 챙겨. 나 혼자 할 수 있어. 언니가 얼마나 아프겠어. 엄마 지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진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엄마 언니 괜히 힘들게 하지 마.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다. 그 한마디는 말순의 가슴 속에서 오래 울렸다. 마치 종소리처럼. 말순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풀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금 이 복도에서 대기하는 자신이 얼마나 무겁고 어딘가 심하게 틀려있는 존재인지를 처음 깨닫는 순간이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도 잠시 일어서도 발끝이 제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다. 간호사가 나올 때마다 눈을 들어보았지만 정은의 상황은 알 수 없었다. 말수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손바닥 안쪽에서 미지근한 숨이 흩어졌다. 내가 뭘 한 거냐?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울음처럼 떨어졌다. 분만실한 정은은 더 이상 통증 사이의 틈을 찾을 수 없었다. 진통은 이제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것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상태였다. 간호사가 숫자를 세며 말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호흡 유지하세요. 정은은 몸을 떨며 숨을 골랐다. 눈 밑으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습기가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머리맡에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의사가 다시 다가왔다. 진행 속도 빠릅니다. 산모 체력 안 떨어지게 집중해 주세요. 정은은 힘을 주려 했지만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힘을 줄 때마다 배 전체가 뜨거운 고리에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 안 돼 힘이. 간호사가 바로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버티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는 거예요. 다시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정은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앞이 뿌옇게 흐렸다가 다시 또렷해졌다. 진통이 찾아올 기척이 배 아래를 타고 올라왔다. 온다. 네, 좋아요. 때 놓치지 말고. 하나, 둘.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온몸으로 힘을 모으는 순간 배 위쪽이 쫙 찢어지듯 아파왔다. 아, 목이 탁 막히며 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간호사가 힘주어 말했다. 지금 좋아요. 산도 넓어지고 있어요. 산모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은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통증과 열기와 불규칙한 호흡이 한꺼번에 밀려와 판단할 여유를 완전히 빼앗았다. 정은은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팔이 점점 무거워져 팔꿈치가 덜컥 흔들렸다. 그때 의사가 말했다. 산모분,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정은은 간신히 눈을 들었다. 흰 조명 아래에서 의사의 얼굴이 다소 비뚤어져 보였다. 눈앞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병원 천장의 흰색, 바닥의 실루엣들, 간호사의 장갑, 분만 등의 차가운 빛. 그 모든 게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흔들렸다. 정은은 속으로 외쳤다. 조금만 더. 그러나 이번 진통은 이전과는 달랐다. 너무 강하고 너무 깊고 너무 빠르게 밀려왔다. 몸이 저절로 움찔접히며 침대 헤드에 머리가 부딪힐 뻔했다. 간호사가 정은의 어깨를 눌러 안정시키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밀어내는 힘이 훨씬 중요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보여요. 정은은 그 말을 들으려 애썼지만 남은 힘이 거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탁! 뭔가 안쪽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정은은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침대 난간에 꽉 박았다. 의사가 강하게 말했다. 산모분, 자, 지금이에요. 이 다음이 결정적이에요. 다 왔어요. 정은은 몸 전체를 밀어올리며 있는 힘을 모두 모았다. 그러나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번쩍했다.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허파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또 다음 진통이 겹쳐왔다. 분만실이 그녀의 목소리로 울렸다. 간호사가 재빨리 말했다. 지금 곱이 넘어가면 끝이에요. 집중하세요. 하지만 정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등의 핏줄이 볼록하게 올라왔다. 의사가 빠르게 판단했다. 산모 체력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보조 들어갑니다.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창밖에 겨울 바람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정적이 잠시 분만실 안을 스쳤다. 정은은 마지막 힘을 모으려고 했지만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만실 문이 짧게 열리고 말순이 비집고 들어왔다. 간호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말순은 침대 곁에서 멈춰섰다. 정은의 머리맡 약간 떨어진 자리. 그 거리에는 말순의 죄책감과 공포와 말하지 못한 말들이 늘어져 있었다. 정은은 흐릿한 눈으로 말순을 올려다봤다. 말순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은아, 미안해, 다 미안하다. 그 말은 방바닥에 떨어져 천천히 번져가는 물방울 같았다. 정은은 대답을 할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들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의사가 외쳤다. 지금입니다. 산모분, 힘주세요. 이거 놓치면 위험해요. 정은의 시야가 완전히 흔들리며 하얘졌다. 방 안의 소리들이 멀어졌다. 더 이상 어지럽지도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잠깐 지나갔다. 그리고 정은은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한 조각의 힘을 끌어모았다. 분만실 조명이 정은의 눈 위에서 반짝였다. 모든 소리가 하나로 섞였다. 정은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분만실 안에 스며들었다. 곧 무언가가 세상을 가르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분만실 안을 가르며 터지는 첫 울음은 아주 작았지만 또렷했다. 공기를 따라 떨렸고 정은의 전신을 감싸던 통증을 순식간에 뚫고 들어왔다. 마치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정은은 힘이 빠진 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숨이 헐떡였고 눈꺼풀은 반쯤 내려가 있었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나왔어요. 아주 건강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렷하게 떨어졌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릴 힘조차 없어 조용히 흐르는 형태였다. 눈물은 뺨을 타고 목 뒤로 흘러들어 목덜미를 적셨다. 의사가 빠르게 후처치를 하는 동안 간호사가 아이를 정은의 가슴 가까이 가져왔다. 작고 따뜻한 몸이 닿는 순간 정은은 숨을 단단히 삼켰다. 작은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두근두근. 살아있는 생명. 말수는 침대 옆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가 울컥 부풀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숨을 참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였다. 정은은 겨우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다. 얼굴은 붉었고 손은 작게 움찔거렸다. 눈은 아직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감겼다 떴다를 반복했다. 그 순간 말순이 침대 발치에서 한 발짝 다가왔다. 정은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은은 말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눈물만이 대답처럼 흘러내렸다. 말순은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세진이도 너처럼 지금 병원이래. 내가 똑같이 아이 가진 딸한테도 김장하라고 했어. 그 애도 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말순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둘 다 내가 잘못했구나. 정은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말순의 사과가 온전히 닿았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 말이 진심이란 건 느껴졌다. 문이 열리며 남편 성훈이 급히 들어왔다. 얼굴은 헝클어지고 숨은 거칠었다. 눈가가 붉었다. 정은아. 그가 뛰어와 정은의 곁에 붙었다. 정은은 힘겹게 웃었고 성훈은 손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냈다. 정말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러나 그의 눈은 곧 말순 쪽으로 향했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말없는 정적이 둘 사이에 고였다. 성훈은 말없이 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선택 자체가 명확한 메시지였다. 말순은 그 광경을 보며 또다시 고개를 떨궜다. 분만실 안의 공기는 조용히 가라앉았고 그 속에서 아기의 울음만이 따뜻한 떨림으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병실 창가로 햇빛이 조용히 들어왔다. 정은은 손목에 붙인 수액 라인이 덜 아파져 조심스럽게 몸을 돌릴 수 있었다. 아기는 곁 침대의 작은 침대 안에서 잔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모습만 봐도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채워졌다. 마치 비어있던 공간에 따뜻한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 같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은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문이 살며시 열렸다. 말순이었다.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다.
말수는 조심스레 문턱을 넘었다. 발끝부터 말수가 줄어든 것이 분명했다. 정은아. 정은은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말수는 침대 곁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종이 봉투를 건넸다. 어제 너무 놀랐을 거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다. 정은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수제 미음이 있었다. 말순의 표현 방식 중 가장 정직한 미안함이었다. 말순은 말을 이어갔다. 세진이도 출산했어. 그 애도 너처럼 힘들었나 봐. 근데 세진이는 나한테 그러더라. 정은은 눈을 들었다. 엄마 이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며느리든 딸이든 같은 사람이라고. 엄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수는 그 말을 떠올리는 듯 잠시 숨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너무 오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한 것 같아. 병실 안 공기가 조용해졌다. 정은은 대답 없이 미음을 내려다봤다. 말순이 용기를 내듯 말을 이었다. 식구라는 게 누가 누구를 부리는 게 아니고 서로 지켜주는 거더라. 그 말은 과장되지 않았고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말순이 평생에 한 번 건넬 수 있는 실제 고백이었다. 정은은 그제야 눈을 들었다. 말순의 얼굴에는 배우자도 시어머니도 아닌 한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정은은 입을 열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해봐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 뒤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아기가 작게 몸을 뒤척였다. 말순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정은이 말했다. 한번 안아보실래요? 말순은 잠시 당황하다가 아주 살며시 아기 곁으로 다가갔다.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아기를 품은 말순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가만히 스며드는 듯했다. 말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 앞에서는 나도 달라져야겠다. 정은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전날의 공포와 고통이 조금씩 멀어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성훈이 따뜻한 미소로 들어왔다. 손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정은이 그를 향해 웃었다.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어제와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억누르던 관계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로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세 사람의 자리가 모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뒤늦게라도 맞춰져가는 가족의 형태였다. 창문 너머의 겨울 햇빛이 병실 바닥까지 고르게 드리웠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정은은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생각했다. 나는 잘 버텼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 전체에 오래 남을 여운이었다. 아기가 작게 손을 움직였다. 말순이 그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정은은 눈을 감았다.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그 피곤함은 무겁지 않았다. 이제는 쉬어도 괜찮았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